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 직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지내야 할까? 가족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 동양의 대사상가 공자와 서양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토론을 펼칩니다. 공자는 덕을 쌓고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기대하지 말고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이 두 철학자의 생각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인간관계를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철학자의 사유를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관계를 조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할까요?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는다. 소인은 같아지려 하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진정한 군자는 타인과 조화를 이루지만 무조건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는다. 조화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균형을 맞추는 거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덕을 실천하면 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가 인간관계를 더 원만하게 만든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 있을 때 더 편안하다. 조화로운 인간관계가 이상적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혼자 있는 게 더 평온할 때가 많다. 타인과 가까이 지내는 게 필연적으로 스트레스를 동반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관계를 만들지 않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다. 모든 관계에서 조화를 이룰 필요는 없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고독을 즐기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고독은 깊은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한다. 덕을 베풀면 반드시 이웃이 생긴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덕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 좋은 관계는 노력 없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덕을 실천할 때 만들어지는 거다. 상대가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거리를 둘 게 아니라 먼저 배려와 신뢰를 쌓아야 한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행동이 상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 형성된다. 상대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나의 삶에서 그를 멀리해야 한다는 신호다. 모든 관계가 덕을 실천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변하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이용하려 들 수도 있다. 특정 관계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준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단절하는 게 더 건강한 선택일 수도 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조화가 아니라 나의 정신적 안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다. 타인의 악행에 악으로 대하지 말고 덕으로 갚아라.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친다고 해서 똑같이 대응하는 건 옳지 않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도덕적 태도를 보이는 거다. 상대가 나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에도 인내하고 덕을 실천하면 결국 상대도 변화할 수 있다.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먼저 가지는 게 궁극적으로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든다. 모든 인간관계는 결국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선한 행동이 항상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타인의 행동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가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간관계를 조정하는 게 더 현명하다. 나의 행복을 해치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필요한 관계만 유지하는 게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덕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민하는 거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공자와 쇼펜하우어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같이 일해야 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남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먼저 나 자신의 태도를 돌아봐야 한다. 내가 상대를 대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상대가 나에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관계 개선의 시작은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내가 변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상대방을 원망하기보다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게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길이다. 사람들은 본래 이기적이며 그것을 바꾸려는 노력은 헛된 일이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상대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상대가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다.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관계 자체를 조정하는 게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진정한 군자는 인내하며 다툼을 피한다. 갈등이 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군자의 태도가 아니다. 인내를 통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지속적인 인내와 대화가 쌓이면 상대 역시 태도를 바꿀 것이다. 성급하게 관계를 포기하기보다 조금 더 인내하고 해결의 기회를 만드는 게 좋다. 모든 싸움은 결국 무의미한 반복일 뿐이다. 인내가 가치 있는 태도인 건 맞지만 모든 관계에서 통하는 건 아니다. 어떤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만 초래한다. 오히려 싸움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거다. 불필요한 갈등을 지속하는 건 무의미하며 때로는 포기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이다. 좋은 관계는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야 한다. 모든 관계가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쌓이는 거다. 처음에는 갈등이 있더라도 서로가 꾸준히 신뢰를 쌓아가면 관계가 변할 수 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게 더욱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도 있다. 신뢰가 중요한 건 맞지만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하기도 한다. 모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관계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어떤 인연은 필연적으로 지속되지만 어떤 인연은 굳이 붙잡지 않아도 된다.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정리하는 법을 아는 것도 삶에서 필요한 지혜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갈등에 대해 공자와 쇼펜하우어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 가족 간 갈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때때로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의 의견 차이, 형제자매 간의 다툼 또는 자녀와의 갈등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가족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가족이라도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할까요?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예의를 다하고 돌아가셨을 때는 그 뜻을 따르라. 가족과의 관계는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 도덕적 의무를 포함한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 효를 다하는 것은 기본이며 돌아가신 후에도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자식된 도리다. 가족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부모나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는 것이 가족 간의 갈등을 풀어가는 첫걸음이다.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깝게 지낼 필요는 없다. 물론 부모에 대한 존경과 예의는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반드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성향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오히려 갈등을 반복하는 관계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할 수도 있다. 무조건적인 헌신과 의무감이 아니라 나 자신의 평온을 우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효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가족은 단순한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유대 관계다. 효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를 돌보는 것을 넘어서 가족 간의 조화를 이루는 핵심 요소다. 가족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면 갈등이 있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가족과의 관계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 때로는 가족과도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효가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가족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희생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고 돕지만 어떤 가족은 서로에게 고통을 주기도 한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도 거리를 두어야 할 때가 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를 참아야 한다면 오히려 개인의 정신적 건강이 해쳐질 수 있다. 가족과의 관계는 사랑과 배려로 유지된다. 가족 관계는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로 유지되는 것이다. 완벽한 가족은 없지만 서로 노력한다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때로는 갈등이 생기더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화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은 단순한 선택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이해해가는 과정이다. 가족이라도 정신적 독립이 필요하다. 물론 가족이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가까이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요하다. 가족에게 기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 타인의 시선, 평가에 대해 두 철학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의 평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는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받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 써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하는 것이 맞을까요? 군자는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정한 군자는 자신의 도리를 지킬 뿐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면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 자신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면 결국 사람들의 평가도 달라질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할 뿐이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평가를 내린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단순한 편견으로 남을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평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결국 내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된다. 자신의 도리를 지키면 평가가 달라진다. 군자는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계속 실천함으로써 평가를 바꿀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된 사람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타인의 평가에 너무 집착하기보다 내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평가가 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는 순간 나는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더 중요하다. 내 인생을 남들에게 증명하려 하지 말고 내 만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진실한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는다. 사람들의 평가는 순간적일 수 있지만 올바른 행동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다. 진실된 태도를 유지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면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알아본다. 비록 당장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나의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내 행동을 바르게 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의견보다 자신의 내면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도 평가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진실한 행동을 해도 세상은 언제나 공정하게 평가해 주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기대기보다는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오늘 공자와 쇼펜하우어의 토론을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두 가지 철학적 태도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인간관계에서 덕을 실천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내가 먼저 도덕적 태도를 실천하면 상대도 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쇼펜하우어는 기대하지 않고 거리 두기를 통해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본래 자기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하기보다 나에게 필요한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공자의 철학이 더 와닿았나요? 아니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철학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